오늘도 오프닝 영상이 짧아요. 그래서 두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봐보세요. 인간의 뇌가 할 수 없는 생각?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느낌 오죠? 뇌한테 뭘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말하면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가 나죠. 긍정형으로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소파에서 뭐 먹지 말라고 하는 대신 식탁에서 먹으라고 해야 하는 이유죠. 파일럿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서 저 장애물을 박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가서 박게 된다는 걸 알죠. 그럼 장애물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스키 선수들도 알고 있어요. 스키 선수가 나무 피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쉬워요. 놀랄 만큼 쉽습니다. 나무를 피해, 나무를 피해. 그러면 눈에 뭐가 보일까요?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나무밖에 안 보여서 이 많은 나무를 어떻게 다 피하나 싶죠. 대신 길을 따라가, 눈길을 따라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길만 보이는 거죠. 길에만 집중하면 나무가 안 보여요. 나무 사이가 사실은 넓다는 게 보입니다. 눈 쌓인 길이 충분히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장애물에 집중하면 장애물만 보이죠. 나무 사이 길에 집중하면 나무 사이의 길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갈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관점의 문제죠. 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오늘 오프닝 영상의 핵심은 생각을 조심하라입니다. 어떤 생각을 조심해야 할까요? 바로 원하는 것을 확실히 생각하라입니다.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진짜 원하는 것을요. 왜냐하면 문제를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더 커지는 거 경험하셨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올해 내가 꿈꾸는 것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몇 명의 파트너와 함께 갈까? 그리고 아부다비는 나는 당연히 갈 것이고 몇 명과 함께 갈까? 올해 내 필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문제는 머릿속에는 모든 걸 지워버리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리크루팅입니다. 어떻게 하면 리크루팅을 잘할까만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랑앤 라이브 MC 박명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재밌으셨죠? 최성결 사장님이랑 제 케미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웃어주셨는데요. 저희의 일상입니다. 오늘도 준비한 게 많으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고 많이 배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은 액션 굿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나올 리더님은 정말 이 초심자의 에너지를 가졌고 그 심장을 가지신 분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결국은 뉴스캔을 만나서 이제 막 비즈니스를 결심하셨는데요. 전 이분이 단기간에 일을 만들어낼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함께 나눠볼까요? 백예리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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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여러분. 저는 이제 막 사업을 결정한 백엘이라고 합니다. 네, 1분 어, 마이스토리도 이어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1대 스포너님과 그룹장님은 김보라 사장님과 이주원 사장님입니다. 어, 전직은 제가 교원 빨간판에서 5년간 일을 하면서 기록장까지 했었고, 매달 매달 신규를 찾아내는 게 영업의 한계라는 걸 느끼고, 교원을 내려놓고, 지금 현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김보라 사장님을 만나서, 운동을 하면서 만났거든요. 운동을 만나서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야, 아니, 5년을 하셨는데 지국장을 하셨어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보통 영업 쪽에 계시던 분들이 뉴스킨을 접하면,
아, 난 다시는 영업 안 해.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김보라 사장님께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전달을 하셨길래 어떤 모습에, 어떤 이야기에 뉴스킨이 확 끌리셨어요? 맞아요. 만약에 김보라 사장님이 저한테 바로, 뉴스킨이란 영업을 저한테 얘기했다면, 저도 바로 거부를 했을 거예요. 예전에 지국장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실 이런 제의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김보라 사장님은 저한테 이제 부자들의 소득 형태가 다르다,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서, 어느 순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곳에서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뉴스킨이 가능하다는 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그러면 어떤 사업이길래? 하면서 궁금하게 됐고, 지금 뭔가 목표를 잡고 방향을 세우지 않으면 아마 5년 뒤에도 지금 네가 이 고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약간,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도 이렇게 멋지게 한번 일을 시작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넌지시 툭툭 많이 던지셨네요. 부자들에 대해서 꿈꾸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맞아요. 5년 후, 이대로 5년이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고민하게 해주셨고, 맞아요. 네,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음, 내 관점이 아니고 사장님의 관점을 생각하게 음,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 김보라 사장님의 어떤 모습이 끌렸다고도 하셨잖아요. 그 어떤 맞아요. 모습이 가장 끌리셨어요? 사실 지금 사실, 이제 김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도 정말 잘 키우고 계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삶에서 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이 사업을 통해서 저도 제 아이에게 진짜 직접적으로 전 세계를 보여주고 그것을 꿈꾸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 뉴스킨을 지금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의심이 정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기존에도 열심히 사셨는데, 이 음, 열심을 뉴스킨에 투자를 했을 때 네. 어떤 비전이 보이고 어떤 꿈이 생기셨어요? 음, 네. 제가 살다 보면 어떠한 경우가 닥쳤을 때 제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진짜 매력을 완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느끼면서 제가 이제 결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랑 여행 잠깐만. 가는 것도, 네, 아이들이랑 여행 맞아요. 가는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아이랑 여행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네네. 그, 보통 저도 그랬는데, 영업을 하다가 뉴스킨을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네. 결국에는 이 뉴스킨을 딱 결정을 할 때, 아, 이건 영업이 아니구나. 진짜 시스템 맞아요. 소득을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딱 알게 되는 계기가 있잖아요. 네. 혹시 그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거는 정말 그 계기가, 그러니까 유로 사장님 4년간 쉬셨잖아요. 집에서 네. 쉬시면서도 그 시스템 안에서 제가 소득이 들어온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매달 신규를 찾아가는 게 난 너무 힘들다. 길에서 하루를 서 있고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 이렇게 내가 이거 처음에 탄탄하게 맞춰놓으면 나중에도 내가 진짜 힘이 들었을 때 그거를 이 소득으로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아, 정말 이게 약간 다단계와 네트워크 사업이 다른 점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로 점에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차분히 부정을 많이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이제 결정을 하셔서 사실 비즈니스를 마음먹은 지 얼마 안 되셔거든요. 이 자리에 나오신 맞아요. 것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눈앞에 있는 목표와 각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사실 정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지만 저도 김보라 사장님처럼 저도 백만장자 꼭 일단은 제가 백시기 때문에 꼭 백만장자 꼭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부다비랑 꼭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이 아니고 달성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출근을 하셔서 부석에 가셔서 이걸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소리를 켜죠.
네, 초심자의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사장님이랑 소통하면서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최고의 시스템 랑앤 라이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 시간 넘어갈 텐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공지사항이자 마지막 공지사항인데요. 오늘도 역시 어, 드림 캠프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VIP 계좌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려요. 저희가 드림 캠프를 진행을 하다 보면 BD 이상이신데 VIP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셔서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나는 BD 이상으로 입금을 해서 내 자리를 꼭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반 계좌 말고 VIP 계좌로 입금하셔서 꼭 자리 만들어서 앉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원주 오크밸리에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 아침 10시 티켓팅이 있으니까요. 제가 최대한 55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MC 원픽 시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MC 원픽, 네, 진행해 주실 김수정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공유가 잘 되었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MC 연픽을 담당하게 된 뉴스킨 사업가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TRM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혈당 잊지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혈당의 안정화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호르몬도 있고, 대사도 있는데, 오늘은 혈당이 있으니까 혈당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혈당이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다이어트에 건강에 혈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체중 관리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치고 혈당이 고혈당이거나 높았을 때 우리 몸은 완전히 전원을 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완전히 저장 모드로 그 모드가 바뀌어버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에너지 사용을 아예 다 멈춰요. 아예 다 멈추니까 어떤 일을 느끼냐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지방,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라고 하는 몸이 이런 몸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저장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가동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느끼기에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세포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세포가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음식이 땡겨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폭식을 하게 되고 이게 지방만 저장하는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수분도 저장하고 우리가 염분이나 나트륨 같은 것까지 저장을 하게 돼서 굉장히 많이 붓게 됩니다. 이 혈당이 높다라는 게 다이어트에 진짜 안 좋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혈당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혈당이 내 몸에서 이렇게 높아지고 처리가 되지 않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많이 먹어서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먹잖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몸은 혈당 처리를 보통 사람들보다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몸 세포의 자체의 체지방이 많아서 혈당을 처리를 못하는 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인을 해결해 준다면 혈당 관리가 잘 돼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혈당이지의 핵심 성분인 구화검과 멀버리 추출물, 뽕나무 추출 분말인데 이 두 가지가요. 내가 먹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최대 40%를 배출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을 먹는다면 60은 내 몸에서 흡수가 되는 거고 에너지로 쓰는 거고 40%는 묶어서 장내 미생물로 쓰이거나 그냥 배출 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똑같이 먹었는데 혈당이지 하나 추가만 하더라도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구화검과 이 뽕나무의 추출 분말은 처음에 먹자마자 바로 초반의 혈당을 잡아줍니다. 처음부터 잡아줘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혈당을 오르는 게 당연한 건데 초반에 얘를 잡아주니까 초반부터 혈당이 튀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은요, 입이 심심하거나 이런 스낵이나 간식 같은 군것질을 해야 되는 그런 욕구를 20%나 줄여준다고 해요.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했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으니까 어, 바나바잎 추출 분말이요. 섭취하고 90분에서 120분에 그 혈당 상승을 억제를 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당으로 처리해서 인슐린이 같이 세포로 가져가는데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잎 추출 분말이 인슐린을 잘 어루고 달래서 세포에 쏙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후에 90분에서 120분 정도 됐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당 해지라는 거는요. 초반의 혈당도 잡아주지만 식후 2시간까지 가장 피크 치는 그때 혈당까지도 완벽하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에 주요 성분은 카테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만영 박사님의 그 강의 중에서 복부 뱃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은 녹차 티그린을 드세요. 추천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 정도였는데 이 카테킨이요. 체지방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마지막에 표 보시나요? 이게 가장 폭이 크죠. 이게 특히 내장 지방이에요. 복부 지방과 그다음에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에서 내장 지방에 걷어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지 않고 안정되게 해주면서 내 몸에 세포의 지방을 걷어내니까 내가 먹는 것들을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점프 스타트 윈까지 같이 추가가 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굉장히 체질까지 바뀌면서 혈당 케어가 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완벽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금요일에는 제가 바뀐 TIM에서 엘리먼츠에 대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진짜 이 많은 정보를 따따따따 주신 거 대단하지 않으세요? 숫자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 수치화된 것을 꼭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데 오늘 현장에서는 혈당액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먹으면 탄수화물이 이게 40%잖아요. 40%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절반 정도 흡수가 안 된다. 이것만 먹어도 그냥 탄수화물 절반을 차단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군것질을 좋아하신다면 그 군것질을 20%덜 먹게 된다. 그러니까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식품 자체가 그냥 20% 군것질을 덜 먹게 해주니까 감기 효과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하셔도 좋거든요. 꼭 그렇게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수영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33 회식클럽 공지까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에게 항상 열정과 에너지를 나눠주시는 박승혜 총괄 수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3.3 헬스클럽 총괄 수석 박승혜입니다. 저의 프리즘 점수는 1000점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2025 하반기 셀럽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5분의 셀럽 중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오늘 모실 분은 바로 강신현 셀럽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신현님. 네, 안녕하세요. 3.3 헬시클럽 2025년 하반기 셀럽 강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현님, 반갑습니다. 먼저 2025 하반기 셀럽 탑5에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셀럽 촬영장에서 뵌 우리 신현님은 신뢰감 있고 단단하신 외모에서 우러나오는 아우라가 어떤 말씀도 신뢰 가게 하는 멋진 리더의 모습이셨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신현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빼독을 하게 된 계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 물리 교사였습니다. 아침 1교시
그러니까 7시 영교시 보충 수업을 시작해서 밤 10시 자율학습 감독까지 수만 번 고를 틈 없이 하루를 버텼는데요. 끼니는 늘 뒤로 미루고 학교에 간식으로 들어오던 피자, 치킨, 빵, 샌드위치 등으로 끼니를 해결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 보니까 살은 찌고 염증은 쌓이고 몸은 급격히 무너졌어요. 결국 저는 림프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했으며 수혈까지 받는 상황이 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혼자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어요. 몸은 잘 붓고 혈당이 조금만 흔들려도 금방 피로가 덮쳐왔고 체력이 바닥나서 하루 리듬도 쉽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다시 건강한 나를 돌아가기 위한 선택,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빼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신현님, 빼독 선택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빼독을 하시면서 겪은 긍정적인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전에는 아침마다 손, 발, 얼굴이 많이 붓고 하루를 굉장히 무겁게 시작했었는데요. 이제는 붓기가 많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눈 뜨는 순간부터 몸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당화혈색소가 6.6에서 6.0으로 개선되면서 혈당이 안정되고 짜증이나 예민함, 피로가 눈에 띄게 줄게 됐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걷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일 넘게 매일 슬로우 러닝을 하고 있고, 이제 마라톤도 도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골격근량이 오르고 체지방량이 눈에 띄게 줄면서 라인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 몸이 달라지니까 제 삶 자체가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터 가족, 학업까지 하루가 훨씬 에너지가 넘치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가족력도 많고 한데 무엇보다 다시 이런 아픈 시간이 와도 이겨낼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니까 마음이 좀 단단해져서 나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와, 엄청난 변화들이 있으셨네요. 그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는 나는 다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신 것 같아요. 단단한 마음 나눠주시니 신현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긍정의 강한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하나가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제가 몸이 좋아지고 표정이나 기운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먼저 요즘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왜 건강해졌냐고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저를 좋아해 주시고 믿고 따라 주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작지만 꾸준한 추가 소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와, 신현님 추가 소득 들어오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네, 어제 줌에서 잠시 뵈면서 신현님께서 풍기는 긍정 확신과 밝은 미소는 아픈 사람을 다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는 마약 같은 미소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이 웃어주세요. 더 많은 추가 소득 버실 겁니다. 앞으로 빼독으로 변화될 신현님의 모습 기대하신다면요? 네, 저는 암 환자였고 또 새 아들을 키우고 있고 또 부모님을 10년 넘게 간병을 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늘 저를 제일 마지막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대가를 굉장히 크게 치렀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저를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첫 번째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빼독은 단순히 몸무게를 빼는 과정이 아니고 염증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제 몸의 에너지를 다시 살리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몸이 다시 살아나니까 삶도 다시 움직이는 과정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증명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신현님, 반드시 증명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명언을 남기셨어요. 나를 챙기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첫 번째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다. 앞으로 더욱 멋있게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실 강신현 셀러님 덕분에 저 또한 기대가 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간입니다. 워킹쇼에서 더욱 빛나실 강신현 셀러님 기다리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3.3 헬시클럽 공지사항 이어가겠습니다. 네, 2026년 상반기 셀럽을 모집합니다. 셀럽 후보 제출 마감은 6월 6일 토요일까지이니 선정 기준 꼼꼼히 확인하시고 많은 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주세요. 네, 60기 추가 모집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2차 모집이 마감되며 3차 모집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매 기수 오픈 후 5주차 시작일까지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하루라도 빠르게 3.3 헬시클럽에 초대되어 건강한 삶을 되찾고 비즈니스 확장 기회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60기 2주차 전체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는 네, 제가 강의합니다. 웰리스 라이프 세팅이라는 주제로 네, 회의시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님들을 초대하셔서 평생 건강을 세팅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3.3 헬시클럽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승혜 수석님. 그리고 저는 강신현 셀럽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더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우리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많은 분들께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도적인 노력 간단히 하고요. 오늘 의도적인 노력은요, 리크루팅이잖아요. 리크루팅의 핵심은 의도적인 호기심 유발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메인 게스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거 좀 해야겠죠? 제가 마우스 없이 하다 보니까요. 네, 우리는 지금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주제로 랑앤 라이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오늘 최고로 중요한 메인 게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실 리더님은요, 최근에 리더스쿨 담임을 하시면서 반원분들께 매 미팅 때마다 리크루팅의 감각을 끌어올려주고 계시는 리더 사장님이십니다. 아마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보라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네,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요. 네, 저는 올해로, 제가 21년 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 넷 엄마. 예, 또, 그리고 또 부부가 함께 사업하고 있는 김보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환영합니다. 저희 프리즌 점수는 네네. 970점입니다. 네. 그 애 넷을 키우면서 970점이 나오다니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오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일대 리크루팅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대 리크루팅에 집중하고 실제로 일대 리크루팅을 하고 계시고 아까 액션 굿뉴스에 나오신 백예리 사장님도 리크루팅 최근에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따끈따끈한 리크루팅 에너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진짜 핵심을 이야기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미니 강의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미니 강의를 먼저 한번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저랑 소통 간단히 하실게요. 네, 네.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리더스쿨 반원들이 떠나질 않는데요. 하나로 더 듣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네. 그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제가 11월 달에 어, 사실 이제 다시 6월 달에 잠깐 저희 아이를 보러 집에 들어갔다가 이주원 쌤이랑 역할을 바꿨다가
프리즘 점수가 한 400점 떨어지더라고요. 집에 있으니까. 사춘기 아이들 4명과 함께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영양장고를 활성화서가 나오는 그런 일이어서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병 걸려서. 그래서 제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어, 어, 리더스쿨을 이제 담임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반원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내가 리더스쿨을 통해서 1대를 리크루팅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제가 그날 이제 첫 시간 날 제가 운동하는 친구 2달 동안 제가 지켜봤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내가 커피 마시는 약속을 잡겠다. 그리고 그 친구를 리크루팅 하겠다라고 해서 했던 게 오늘 발표한 베게리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시죠? 상대를 알면 내가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리크루팅 하면서 제가 가졌던 거고 제가 저한테는 리크루팅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사실 우리 사업은 모두가 다 할 만한 게 저희 사업은 농사 같아요. 뭐냐면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씨를 뿌리지 않고 물 주지 않고 호미부터 들고 있는 거죠. 거두기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그 팀원들한테, 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그거였어요. 씨를 뿌리고 있었고,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 대상자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만나서, 어, 이 사람이 왜 뉴스킨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고, 필요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사업에 대한 기회를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과정을 한번 제가 짧게 빠르게 이제 해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리크루팅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리크루팅은 사실 인재 영입이죠. 영입을 하다라는 뜻인데 제가 생각하는 리크루팅은 이거예요. 대상자가 뉴스킨이라는 사업으로 본인의 삶의 최종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믿게까지 하는 거. 예, 그게 리크루팅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리크루팅이 된다라면 여러 가지 삶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삶의 중요한 것들에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미팅 나와야 돼. 저 딴 일이 있는데요. 당신 랠리 가야 돼. 저 랠리 못 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까요? 뉴스킨이 내 삶의 최종 목적을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라는 걸 믿고 한다면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뉴스킨에서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리크루팅이라는 건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대상자가 시간이 없는데요? 뭐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직 리크루팅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나 자신을 리크루팅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직 뉴스킨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이 일이 이뤄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대를 하잖아요. 우리는 초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초대예요. 초대는 리크루팅의 시작이에요. 초대가 전부가 아니라 초대는 시작이에요. 스타트거든요. 그래서 초대의 사씨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게 저한테 이게 예전에 나오는 그 매뉴얼에 있던 48시간 트레이닝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실 저는 이 초대의 사씨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칭찬이에요. 칭찬을 통해 저는 니즈 파악을 하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정을 파악하고요. 지금의 현재 고민을 파악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보셨던 그 베겔이라는 지금 예비 사업자를 이제 LOI를 이제 넣게 됐는데 그 예비 사업자를 제가 2달 동안 운동을 하면서 2대1 플라잉 요가를 했어요. 뭘 했냐면 계속 칭찬했어요. 왜냐면 일단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칭찬할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칭찬할 수 없는 사람 초대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플라잉 요가인데 저는 항상 그게 이제 막 그 플라잉 해먹을 잡고 막 올라가는데 저는 포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는요, 막
미친 듯이 막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막, 제가 하지 못하는 모든 그런 액션들을 다 해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와, 에리님은 진짜 뭐라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맞대요. 자기는 목표를 세우면 뭐라도 한대. 그래서, 자존감도 높네. 이러면서 저는 이제 이 친구를 계속 파악하는 거예요. 와, 진짜. 그리고 너무 몸매 라인이 예뻐. 제가 볼 때는. 왜냐, 레깅스를 입고 이렇게 붙는 걸 입거든요. 플라잉 요가를 할 때. 라인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언니 뭐 먹고 싶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칭찬을 한 2달간 이 친구한테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 친구가 저한테 나중에는 이제 끝나고 집에 갈 때 같이 내려가니까 언니 무슨 일을 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스키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언니 저도 예전에 그런 영업 같은 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누스킨을 영업으로 보는구나 라고 그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칭찬했어요. 에리님은 어, 빨간 펜 어떤 걸 했어? 빨간 펜 했대. 그래서 빨간 펜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맞대. 지국장까지 갔대요. 그래서 와 역시 최고다. 그랬을 것 같다고. 근데 왜 그만두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친구도 교원을 했는데 그만두더라. 왜 그러냐면 아이가 크게 되면 아이 잘 키우려고 시작했다가 아이가 크게 되면 결국에 정작 내 아이를 잘 키우려고 시작했다가 내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맞아요? 라고 하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계속 칭찬을 통해서 계속 니즈 파악을 하고 고민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파악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호기심 유발이거든요. 호기심 유발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이 나오지 않고 관심이 없는 상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부정의 기호에서 긍정의 기호를 바뀌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호기심 유발을 하려고 아까 이제 의도적인 호기심 유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상태 파악, 니즈 파악. 이 친구는 아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원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결국 그 상대방의 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 지금 현재 고민들이 뭐냐면, 그 카카오톡의 그런 프로필 있죠? 프로필을 보면은 이분의 인스타 있죠? 그걸 보면은요, 이 사람의 진짜 중요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풍경이나 여행 배경이면 이 사람이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다 뭐냐면 자기 아이인 거예요. 예. 그리고 무슨 맘이라고 이렇게 인스타의 계정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맘이래. 이 친구는 아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제가 생각하는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만났을 때, 커피 마셨을 때 계속 아이를 중점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출장을 갔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가장 걱정하는 게 아이더라고요. 혼자 두고 가는 그 엄마의 마음. 그걸 공감을 해주고 그 아이가 아프거나 혹시라도 감기가 걸리거나 열이 오르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내가 병원을 데려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아이에 관련된 부분과 저한테 또 인스타 스토리나 이런 걸로 의도적으로 아이와 같이 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계속 노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 저를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인스타 스토리도 보고 제 카카오 프로필에 이제 요즘에 올리는 그 스토리처럼 올리는 것들을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부분에서 나에게 호기심을 느끼는구나. 예. 그래서 만났을 때 언니가 하는 일이 그런 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라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정의 기호에서 영업이라고 생각했던 일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것들이 뉴스킨으로 뭔가 노출이 되니까 긍정의 기호로 바뀌는 순간, 질문이 나오거나 저한테 좋아요를 누르거나 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질문이 나오고 막 관심이 나오거든요. 그때 저는 바로 찌르지 않아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여요. 나는 당신한테 아직 워워시켜요. 어, 뭘 안다고 누스킨을 하려고 하냐? 뭘 안다고 누스킨을 알아보려고 하냐? 그런 일 아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는 아무한테나 누스킨을 얘기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스킨을 많이 컨택을 받고, 많은 분들이 권유를 받잖아요. 제품을 권유를 받거나 하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파악한 건 뭐냐면, 어,
예전에 뭔가 블로그를 써가지고 블로그를 통해서 뭘 권유를 받았고, 교원을 하면서 뭐 이렇게 권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 제품을 줘가지고 권유를 받고 먹었는데 자기가 효과가 없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에 그 사업자들이 막 열받은 얘기를 하거나 막 관계를 끊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한테는 정말 제대로 찔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이 친구가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고 호기심 유발을 하지 바로 찌르질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만났을 때 진짜 이 친구한테 질문했어요. 어, 뭐라고 질문했냐면 지금 혹시 어, 삶이 어떠냐?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이 어떠냐? 그리고 부산 친구였는데 서울에 온 지 1년이 된 거예요. 지금의 서울의 1년 동안의 생활이 어떠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친구가 딱 나온 게 뭐냐면 어, 사실 지금 1년을 사촌 오빠 일을 도와주러 왔는데 너무 현타가 왔다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 일을 할지 말지 고민이고, 지금 여러 가지 자기의 선택지가 여러 가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이와에 대한 부분, 자기가 예상했던 부분 보상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요리를 잘하는데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부산에 가서 엄마와 함께 가게를 차릴까?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고민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한 것, 중요한 것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들을 준비를. 어, 내가, 내가 에리의 삶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리가 이러이런 부분에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에리의 나이가 너무 중요한 것, 저보다 딱 5살 어려요. 딱 40인데, 지금 사실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의 결과가, 현재 결과가 내가 과거 5년 전, 10년 전에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다.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근데 내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리한테 내가 20년 이상 한 뉴스킨이 너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선택지 안에 뉴스킨이라는 일을 하나 껴 넣었으면 좋겠다. 사실 나는 뉴스킨을 아무한테나 남발하지 않는다. 왜냐? 나는 일이 내가 목숨과 같은, 내가 중요한, 전직이 미술이었는데, 미술과 바꾼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아이넷을 키웠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킨 가치를 알렸고, 그 어떤 일보다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뉴스킨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 얘기를 제대로 주변에서 얘기 들었던 그런 네트워크 말고 다단계 말고 김보라 언니가 하는 뉴스킨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제가 들을 준비를 시켰고 그때부터 이제 어,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리크루팅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4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나를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게 하는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리크루팅 할 때. 리크루팅은요, 사실 어떤 멘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언니니까 내가 얘기를 들었어. 내가 김보라는 뉴스키니까 내가 얘기를 들어. 나를 좋아하는가? 두 번째, 어, 비즈니스 신뢰. 비즈니스 신뢰는 뭐냐면,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고, 나도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막 늦잠 자고 약속 안 지키고 막 무기력할까요? 늘 만나면 에너지를 줘. 그래서 저는요, 리크루팅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친구한테 굿모닝 하면서 아침마다 사실 이제 이 에리 사장님을 제가 초대했을 때 첫 강의를 김선아 사장님 강의를 초대했어요. 되게 상황이 비슷했고, 김선아 사장님이 그 전직에 영업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김선아 사장님한테 전날에 이 에리의 상태를 보내줬어요. 저는 항상 리크루팅 할 때 강사한테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에리가 영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영업 때문에 그만뒀거든요.
말일날 맨날 자기 돈으로 채워야 되고, 책을 사야 되고, 막 빚을 지는 그래서 그 부분을 했고, 첫 번째 강의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영업에 대한 게 해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굿모닝 하면서 에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뭐냐면, 이 일에 영업이라는 그 부정 때문에 진짜 가치를 못 보잖아요. 일단 에리야, 너가 자꾸 이 일을 머릿속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투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과 선입관 때문에 이 누스킨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끼고, 과거에 너가 했던 그 영업은 제끼고, 누스킨이 너의 삶의 5년 뒤, 10년 뒤를 진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해보지 않고 자꾸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자꾸 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명언들, 성공 명언들을 일부러 그런 것들을 맨날 올렸어요.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에리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해보고 후회할래. 예. 그래서 저는 진짜 대상자가 나한테 하고 싶은 내가 진짜 듣고 싶은 얘기를 이 친구가 진짜 뉴스킨의 가치를 보일 수 있게끔 돌을 치워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비즈니스 신뢰를 쌓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비즈니스 신뢰를 쌓으면서 타이밍이 뭐냐면 이 친구가 삶의 지금 현재 변화를 시도하고 싶어야 돼요. 현타가 와야 돼요. 이거 뭐냐면 제가 조기철 사장님이 만나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해. 난, 저는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들은요, 타이밍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김범주 사임에 가서 또 리크루팅이 안 된다. 유선희 사임 만나도 리크루팅이 안 된다. 지금 너무너무도 나는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저는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의 고민이 5년 뒤, 10년 뒤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아? 너무 끔찍하지. 난 그게 나는 너무 내가 10년 뒤에도 지하에 살 것 같아. 너무 두려워. 그래서 나는 스킨을 했어. 10년 뒤에도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내 몸이 아파도 내 몸을 갈아야지만 돈이 나온다라면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누스킨을 했어. 누스킨에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내가 손을 떼도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어. 알아보기로 제대로 알아보고 선택을 했어.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대로 알아보고, 내가 제시한 것을 제대로 알아보고, 아니면 나한테 노해라. 언니, 나 아닌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나한테 정중하게 거절하면 나는 오케이. 근데 내가 제시한 대로, 아,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오케이를 했고, 마지막 비전 제시. 예. 결국에는 이 친구가 부정이 해결되면 결국 비전 제시할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박진영의 마음. JYP의 안 하면 말고 결국 뭐예요? 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 성공 시스템이 있어. 네가 정말 네 원하는 삶이 이게 있어? 뉴스킨으로 가능해. 아님 말고 이런 마음으로 강력하게 제시를 하셔야 돼요. 눈빛과 비언어적인 거. 네. 그런 확신으로. 그래서 결국 저는 그 확신이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요, 자석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나가면 초대를 하냐. 예. 그리고, 사장님은 팀 엘리트고 백만장자니까 초대를 잘하죠. 아니요. 저는 초대를요, 제가 제일 잘했을 때가 지하 살 때였어요. 뉴스킨 시작하고 1년. 진짜 보는 사람은 초대, 왜냐면 내가 진짜 삶에서 내가 한예종을 4번 봐서 들어가서도 그 한예종을 졸업해도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뉴스킨에서 그게 가능하게 해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끝내주는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결국 내가 갑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한테 말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뉴스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내가 뉴스킨으로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꿈들이 내가 더 크면 내가 이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2천만 원을 벌든 건물이 있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갑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 리크루팅은
리크루팅이란 뭐냐면 상대방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 나도 누구누구 사장님처럼 티멜리트 백만장자가 될래요. 예,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고, 그거를 이 사람이 믿을 수 있게끔, 그거를 옆에서 지지해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나 뭐 해야 돼? 언니 나 뭐 들어야 돼? 뭐 해야 돼? 내가 요구하는 나 이거 할 테니 나 좀 도와줘. 예. 그 에리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파트너들이 제가 리크루팅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뭐 해야 돼요? 저 이거 하면 성공해요?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제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자기 삶에서 뉴스킨을 최상위 우선순위를 올리는 게 리크루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네, 마지막까지 해주세요. 네, 마지막 저의 후원의 방향인데요. 제대로 된 비전을 보았는가?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백만장자 티멜리트 되는 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의 그림이 그려지고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제대로 된 가치를 보았는 가치는 뭐냐면요. 요즘에 막 사람들이 뉴스킨 하다가 다 네트워크 막 가고 막 하잖아요. 저는 저희 스폰서 사님이 저한테 맨날 질문했던 게 뭐냐면 200억 로또 당첨돼도 뉴스킨 할 이유를 찾아봐. 그걸 적어봐. 라는 얘기를 했어요. 돈을 떠나서 뉴스킨을 할 이유가 있는가? 그게 뉴스킨의 가치거든요. 제대로 된 가치. 예. 저는 MBTI가 MFJ예요. ENFJ. 저는 가치와 사명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돈보다. 남을 돕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에너지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대방에 계속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스폰서로서. 그리고 제대로 된 행동을 하는가. 제대로 된 행동은요, 만나서 제품 팔고, 제품 클로징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스템에서 배워서 행동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로그인돼. 시스템 안에서. 예, 제대로 된 행동, 그리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고 있는가. 이게 후원의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네 가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따로 첨언할 게 없을 정도로 한 분의 리크루팅이 된 사례를 하나하나 따라오게끔 강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딱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반지하에 계실 때 리크루팅을 가장 잘 하셨고 초대를 잘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민하는 것은 저 사장님 백만장자니까, 뭐 아이들을 집에서 이렇게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케어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그 모습에 호기심이 생길만 하지. 호기심이 생기지 말라 그래도 그 삶을 보면 호기심이 생기잖아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반지하에 살 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초대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초대를 했는지 그거 간단히 한마디만 해주시면 오늘 딱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건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분이 사실 그때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비전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저는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내 대상자가 뉴스킨에 되게 많잖아요. 그런 성공자들. 이분의 마이스토리가 통하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마이스토리, 뉴스킨에서 성공자 마이스토리, 제 마이스토리처럼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거진 옛날에 책에서 나왔던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그 사람이 봐야 될 부분은 진짜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이분이 언니와 같은 고민이 있던 분이에요. 라고 해서 이분이 어떤 마이스토리 제가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여서 이분의 강의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랑 꽃 연결될 만한, 꽂힐 만한 이 사람이 니즈에 맞는 마이스토리를 적어서 예, 매력을 뉴스킨으로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서 당신이 원하는 게 여기 있어. 네. 한번 알아봐. 라고 할 수 있게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찾고 그 사람이 원할 만한 것을 나를 대신해서 강의해 주실 그 강사를 티업해서 여기 와서 직접 들어봐.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파트너가 없고 내가 지금 백만장자가 아니고 내가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가 없더라도 충분히 초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잘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각오와 목표. 올해 사장님 목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어, 올해 목표는요. 저는
어쨌든 팀 엘리트를 다시 이제 또 유지를 하는 거고요.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아부다비 30년 같이 아부다비 함께 가는 30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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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무조건 함께 갈 겁니다. 왜냐면 리더가 뛰니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오늘 배우신 것만 진짜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내 리크루팅 대상자한테 계속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리크루팅 핵심은 의도적으로 호기심 유발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파악을 하고요. 그 상대방이 원할 만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스스로 나 뭐 하면 돼? 나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끌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요. 티켓팅 잘 하시고요. 우리 드림캠프 터트리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리크루팅 하시는 힘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